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자, from shining. 오늘은 제가 벤치프레스 120kg까지 들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할 때는 100kg를 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왜 100kg를 들고 싶었냐? 그거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싶었고 힘이 세지고 싶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대 몇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3대 500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3대 500은 돼야 나 이 정도 한다 약간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무게 올리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뭐였냐, 그냥 한 부위를 6개 이상은 절대 못하는 그 무게로 그냥 못 쓸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RM을 갱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맨날 깔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점점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무게도 잘 안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방법을 찾아본 거죠. 팔꿈치가 왜 아픈지, 무게를 잘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드냐, 이게 궁금해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일단 그립의 넓이거든요. 그립의 넓이는 너무 넓게도 아니고 너무 좁게도 아닌 그런 넓이가 좋아요. 너무 넓으면 어깨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좁으면 삼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인 팔이 직각이 되는 그 정도 넓이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을 강하게 조이는 거거든요. 등을 왜 조이냐면 등이 최대로 조이면 가슴이 최대로 열려요. 그래서 가슴을 최대로 열고 등을 모아놓으면 날개뼈가 모이잖아요. 날개뼈가 모이면 어깨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깨가 안 다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을 모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서서 봉을 잡고 가슴에 봉이 닿을 때까지 내려보면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누워서 하면 끝까지 다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 뭔가 어깨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불안정해서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날개뼈를 강하게 모아서 안정하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누워서 하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등 뒤에 벤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등 뒤에 벤치가 있으니까 날개뼈가 모이는 거를 막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날개뼈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발이거든요. 발을 머리 반대 방향으로 세게 밀어서 반강제적으로 아치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로 몸통을 밀면 몸통이 벤치에 쓸리면서 가슴이 뒤집어 까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체스트업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까지는 거.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려 있을 텐데 그 엉덩이를 다리로 미는 힘을 계속 주면서 엉덩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활처럼 하나의 구조가 되거든요. 이 구조가 힘을 쓰기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해요. 하체부터 상체까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세는 힘이 없이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벤치 할 때마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가끔 진짜 자세가 제대로 됐을 때는 이 무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가볍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깨보다도 저는 가장 컸던 게 팔꿈치가 아팠었거든요. 이제 팔꿈치 아픈 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저는 이제 팔꿈치가 아픈 게 그립의 넓이 때문에 그런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립의 넓이보다도 튕기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릴 때 무게 드는 거에 급급하면은 무게가 바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이렇게 주먹을 지르는 것처럼 여기서 튕길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순간 팔꿈치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튕기더라도 이 바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오면 안 아픈데, 바는 아직 내려오고 있는데 힘을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줘버리면은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들려고 하되 힘의 방향에 맞춰서 템포를 맞춰서 하면 팔꿈치가 아마 안 아프실 겁니다. 열심히 무게 치고 운동했으면 단백질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는 아시죠? 저는 진짜 안 먹어가지고 왜 그때 안 먹었을지 진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진짜로 몇 년 전부터 단백질 2배씩 챙겨 먹고 했었으면
과연 지금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단백질이든 하루에 단백질은 꼭 챙겨 드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먹고 있는 프로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원RM 재는 게 재밌으니까, 무게가 늘어나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했었던 건데, 저는 완전 운동 초반이라면, 아직 1년도 안 됐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번 운동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피로가 쌓이더라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로가 금방 오진 않는데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평소에 하는 것도 안 들리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치프레스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치를 뭐 크게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냐면, 저한테는 아치를 크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됐던 게, 일단 저는 평소에 자세가 좀 앞으로 말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들고 해라 라고 하면은 체스트업을 한 상태가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다리를 밀어가지고 조금 더 과하게 만들면 다리로 밀지 않아도 체스트업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로 밀지 않고도 나 혼자서 가슴만 드는 게 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크게 아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체스트업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몸이 앞쪽으로 좀 말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게 만들어주면 그게 적당하게 아치를 만들게 된 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려있어가지고 좀 더 과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가슴을 든 게 된 상태였다 라는 거예요. 제 동생도 운동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벤치를 90kg, 그러니까 20kg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팔이 짧은 편이어서 벤치가 좀 유리한 편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팔이 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팔이 길다고 해서 방법이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몸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방법이 달라져야 되나?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잖아요. 제가 제 몸에 맞춰서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길이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했는데 됐을 때, 그때가 또 이제 무게를 들었을 때만큼의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만약에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원RM 그 무게 측정 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면 내가 이 무게를 도전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보시면 뭐 몇 킬로 3번 들면 원RM 몇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원RM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냥 말라서 보이는 근육을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살만 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자, 벤치 140은 들어야겠죠? 벤치 140을 들 때까지 화이팅!